안녕하세요.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의 김윤욱입니다. 최근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취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노후에도 즐겁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중장년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 지금부터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과 함께 하시면 재취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조금 덜 수 있을 겁니다. 퇴직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 안내와 함께 해당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이번 편은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텃밭이나 농장을 가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시농업 활동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으로 도시농민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기관을 통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도시농업 활동가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평소 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나 퇴직 후에 내 생활도 가지면서 좀 더 여유롭게 일하기를 꿈꾸는 중장년층이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은 내일 도시농업 활동가 편 함께 보실까요? 도시농업 활동가로 재취업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민주입니다. 오늘은 제2의 인생을 도시농업 활동가로 살고 계신 분을 만나보러 와봤는데요. 이곳에 그 주인공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주인공이 있다는 장소로 고고!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서 수업을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홍순덕 도시농업 활동가 맞으세요? 네, 제가 홍순덕입니다. 이름 홍순덕, 나이 57세. 도시민들에게 농사짓는 기쁨을 전파하고 있는 홍순덕 도시농업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어떤 수업이 진행 중인 거예요? 오늘은 퇴비 만들기 수업입니다. 퇴비 만들기요? 네. 저도 오늘 좀 같이 들어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앉을까요, 저? 퇴비를 만드는 것도 미래의 도시농업 활동가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박민주 리포터도 수업에 참관했는데요.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농사만 짓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농사 기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빡빡해서 움직임이 떨어진다. 자, 열띤 강의가 끝나고 드디어 직접 퇴비를 만들어 보는데 와, 지 선생님, 우리가 텃밭에 왔는데요. 오늘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2시간 동안 그 이론 수업을 했거든요. 네. 퇴비 만들기 이론 수업을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현장에 와서 적용을 해보는 현장 실습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직접 퇴비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네. 농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퇴비 만들기에 돌입. 준비된 재료는 음식물 찌꺼기, 낙엽, 화장실용 폐휴지, 종이, 각종 풀을 기본으로 퇴비 만들기 시작! 같이 넣어도 되는데 우선 만드는 방법은 퇴비관 밑바닥에 풀과 낙엽으로 두툼하게 한 단을 쌓고 그 위에 음식물 찌꺼기를 덮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별게 다 있지. 근데 선생님, 이게 퇴비를 지금 이렇게 다 음식물 찌꺼기랑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농사 지을 때 퇴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흙의 보약이 네. 퇴비거든요. 질 좋은 퇴비가 흙에 들어가면 네. 흙은 살아나고 흙이 생명력이 있어지는 거니까. 이건 한번 해보세요. 버려진 휴지 아니에요. 이게 퇴비가 된단 말이에요? 예, 퇴비가 돼요. 그 다음 준비된 폐지와 각종 풀, 낙엽을 음식물 찌꺼기 더미 위에 골고루 펼쳐주는데 퇴비 사용해도 괜찮을지 의심되는 재료들도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거참 신기하네요. 자,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퇴비 더미를 쌓아 올리고 발로 꾹꾹 밟아주면
발열 퇴비 완성! 근데 지금 이 퇴비 만들면서 층층마다 계속 밟았잖아요. 왜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밟아놓고 산소를 차단하면 순간적으로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발열을 내면서 여기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 열이 나쁜 병원균이 됐든 풀씨가 됐든 이런 것들을 딱 사멸하게 되고 영양분은 그대로 이 안에 농축이 돼서 손실 없이 있다가 우리가 밭으로 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밟는 거예요. 도시농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퇴비도 직접 만든다고 하네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농업에 열정을 다하는 홍순덕 도시농업 활동가. 자, 이제 퇴비가 어느 정도 완성돼 가는 것 같죠? 네, 선생님. 네. 지금 계속 올라와서 밟았는데 그래도 계속 내려와가지고 또 계속 밟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인 거죠? 많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닐로 덮어 씌울 거예요. 비닐을 덮는 이유가 있어요?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덮고 네. 이 또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면 내부에서 발생된 열이 쉽게 밖으로 나가는 게 좀 덜하겠죠. 네네. 보온 효과까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준다. 보통 왜 우리 농사를 지을 때랑 이 도시 농업이랑 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는 농사를 지향합니다. 네. 도시 농부들은. 두 번째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 벌겠다고 많은 걸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작물을 조금씩 생산하면서 땅도 살려내고 또 과잉의 어떤 생산도 막아내고 세 번째는 노동력의 자립을 가지고 갑니다. 네. 내가 농사 질 때 이게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일에 치다 보면 이건 노동이다. 농사가 아니고 노동이다. 그래서 도시 농부들은 노동의 자립성을 가진 범위 내에서 농사를 졌으면 좋겠다. 네. 오늘 배우고 도시농업의 가장 기본인 퇴비를 만들어 본 소감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몸소 느낀 거죠? 자원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버리는 모든 거를 다 쓸 수 있다는 거를 오늘 공부로 배운 것 같아요. 이걸 배워서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많은 보급도 하고 싶고 나중에 제가 나이 먹어서 귀농을 하면 예, 이런 좋은 자연 순환 농법 한번 전파해 보고 싶어요.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요. 이 도시 농부로서 활동하시기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늘상 하는 일이라 이 육체적인 노동은 괜찮은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농지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도시에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농지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네.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주인공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옆에서 퇴비 만들면서 도시농업 활동과 체험을 또 같이 해봤잖아요. 네. 도시농업 활동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네.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민들에게 큰 어려움 없이 도시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가르쳐주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 농업에 적합한 농법과 거기에 걸맞는 농자재를 개발하는 일, 공공 주말 농장이나 농사 체험 공원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그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도시 농부를 양성한다거나 생태 텃밭 강사를 양성하고 아니면 도시 텃밭 관리사 과정 같은 것들을 열어서 다양한 도시 농부들을 배출하는 것도 우리의 큰 일이죠. 그런데 이 도시농업 활동가 명칭 말고도 또 다른 명칭으로도 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어떤 게 있나요? 명칭만 다르지 사실은 크게 보면 도시농업을 위한 활동가인데 명칭만 조금씩 다르게 불릴 뿐이죠. 그래서 생태 텃밭 강사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생태 텃밭 강사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를 상대로 텃밭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텃밭 강사. 그리고 텃밭 관리사라는 명칭을 가진 분들은 공공 주말 농장이라 할지
이런 농사 체험 공원 이런 데서 봉사를 하는 그런 직군. 그다음에 좀 더 한참 높게 전문 지식을 가진 도시농업 전문가 이런 식으로 명칭들이 이제 따라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도시농업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그 입문 과정은 없지만 저는 제일 먼저 본인의 즐거움이 따라올 건지를 네. 먼저 파악해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 각 큰 단위마다 민간 농업기술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 참여해서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부 학교 그런 데 입교를 해서 감을 잡아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도시농업 활동가로 활동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만 4년차 넘어갑니다. 와, 4년 정도 하셨으면 농부 다 되신 건데 네. 그러면 이 도시농업 활동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저도 IMF 전까지 직장생활 하다가요. 네. 직장생활 그만두고 약 10년 가까이 자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자영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길은 내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느 날 내가 늙어서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끝에 생각이 그쪽으로 꽂히다 보니까 그 길을 찾아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정상 시골로 당장 내려가서 농사 질 수는 없고 도시에서 뭐 할 수 있을 길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에 녹화를 하고 맞바로 개설된 도시농부학교 2기를 수료를 하고 또 연이어서 개설된 생태텃밭 강사 과정을 수료한 후에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한 2년여 가까이 봉사활동하면서 제 경력을 쌓게 된 거죠. 농사는 농촌에서만 지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땅에 대한 애정으로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홍순덕 도시농업 활동가. 그렇다면 도시농업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도시농업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농부학교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 도시농부를 꿈꾸시는 분들이 수업 중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예. 오늘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강동구 현장 도시농부학교라는 학교예요. 아시다시피 이 비닐하우스를 교육장으로 하고 바로 옆에 이제 실습하러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자마자 바로 실습하러 가는 현장 농부학교인데 네. 우리 도시농부학교가 도시농업이 지금 바람이 불면서 여러 군데 지금 수도권에 한 30여 군데 학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실습하는 학교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도 이곳에서 좀 수업 좀 들어볼 그럼요. 수 있을까요? 예. 나누면서 그런 다원적인 가치도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반복해가며 도시농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넘기 위해서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텃밭에 나가 현장 실습을 해보는 수강생들. 구슬땀을 흘리며 배운 대로 농사를 지어보는데요. 와, 벌써부터 도시농부 포스가 팍팍 느껴집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애들이 다 크고 이제 출발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어떠한 꿈을 기르기 위해서 미리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서 하면은 거의 실패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차근차근 배워가려고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도시농업과 파이팅! 네, 오늘 수업 참 잘 들었는데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이제 일자리를 찾느라고 참 고민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도시농업 활동가, 이것이 궁금하다.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도시농업 활동가,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도시농업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두 번째, 도시농업 활동가의 수입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시농업 활동가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오셨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농업 활동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오늘 찍었던 이 과정도 일반 농부학교 과정입니다. 요거 나오면 이제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전문가 과정을 또 수료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각종 학교 텃밭 강사나 이런 농장 멘토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업시대 분들이 퇴직 후에 이 도시농업 활동가가 되려면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좀 컨셉을 맞춘다면 네.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이 활동에서 누릴 수 있는 보람과 의미, 재미 이런 게 좀 푹 빠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농사는 이게 돈을 목적보다는 이 자급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어떤 자연을 즐길 수가 있고 어떤 생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또 중요한 게 이 수익적인 부분인데요. 도시농업 활동가로서 이제 직업을 택하신다면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이게 아직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려면은 저변이 더욱더 확대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현재보다 한 100배 이상은 확대가 돼야 여기서 일자리와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지금은 학교 텃밭, 농장 멘토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익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차비 정도 이상은 벌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먼저 돈 벌 목적으로 왔다가는 실망하고 돌아갈 거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거를 블루오션이다 생각하고 개척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퍼트려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선두주자의 어떤 이권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시농업 활동가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난관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다들 농사 열풍이 곳곳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아주 밝다고 봅니다. 근데 제도적인 개선이 돼서 이런 농장이 많아져야죠. 즉 강동구가 제일 많은데 여기도 부족합니다. 저는 동마다 동주민자치센터 그 동마다 농장이 1개 이상은 만들어져야 이게 어떤 새로운 일자리로서 전망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죠. 근데 지금은 구마다 1개조차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은 이르다. 그렇지만 열풍이 불고 있고 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때를 잘 활용해서 충분히 개척해 나가면 의미 있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퇴 후 귀농을 하고는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망설이고 계셨다면 도심 속에서 농사를 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동가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표로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농업 육성 계획이 성공리에 시행되면 2017년에는 현재보다 도시 텃밭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도시농민도 약 2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해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퇴직자분들이나 원예 치료, 작물 재배를 하셨던 분이라면 도시농업 활동가로 재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